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재정금융정책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그제 정부는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총 10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 산업경제계 전반으로 확대됐습니다. 우리 경제와 기업을 지키고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 같은 과감한 대책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증시가 이틀 연속 급등했고 외환시장 역시 진정세를 나타내는 등 시장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제 위기의 경우 그 성격과 전개 양상이 과거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정책 당국은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기존의 틀과 한계를 과감하게 뛰어넘는 조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밸류체인 쇼크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관련 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자금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절차도 최대한 단축해 주기 바랍니다. 내수와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정부 재정이 소비와 투자 확대를 선도해야 합니다. 예정된 공공부문의 투자 지출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경 예산의 집행 속도 또한 목표치를 상회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당은 재정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프로그램 검토도 추진할 것입니다.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글로벌 공조체제 강화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방역과 경제 두 부문에 있어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은 조속한 위기 극복에 있어 필수적 전제 조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오늘 밤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화상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방역 및 보건 노하우를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의견 교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세계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G20 회원국들 간의 의미 있는 협력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폐쇄와 공포, 단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연대 그리고 협력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된 이번 회의가 굳건한 글로벌 협조체제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한미군이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방위비 협상이 지지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이 터무니없는 징역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호혜적인 한미동맹의 정신에 기초해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지원을 위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라도 먼저 타결하고 방위비 총액을 협상하자는 진전된 제안까지 내놓았지만 미국 측은 이를 거부했고 무급휴직 통보를 단행했습니다. 비상식적인 수준의 방위비 인상을 위해 동맹국 국민인 한국인 근로자 9천여 명의 생계와 가족들의 삶을 볼모로 삼는 매우 비정한 처사입니다. 한국인 근로자의 집단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경우 주한미군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도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고 힘들 때 함께 짐을 나눠 지는 것이 동맹의 바른 자세입니다. 방위비 협상에서 양국 간 오랜 신의와 우정에 따른 호혜적인 해법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측이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방위비 협상에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